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각인입시 전문학원에서 강동고 한 학교만을 전담하고 있는 영어과 강사 이우솔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이제 영어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다. 그리고 한 가지 양력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능 영어 일타 선생님 연구실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서 강동고 영어 내신을 맡고 있는 강사들 중에서는 가장 컨텐츠로 자신이 있는 강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어머니들께서 받으신 프린트에는 QR코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QR코드에는 이제 어머니들께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넘길 수 있도록 QR코드 넣어놨으니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동고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강동고 시험 범위 제가 두 가지의 어떤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지는 않다. 두 번째는 어휘가 변수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우선 교과서와 모의고사 가장 핵심이 되는 시험 범위죠.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의 경우 한 단어 분량이 출제가 되고 모의고사의 경우 20에서 22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되지가 않아요. 근처에 있는 광문고등학교 같은 경우 모의고사 지문으로 60에서 80지문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범위를 공부해야 돼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동고는 다행히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시험 범위가 나온다. 근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장점인데 단점도 분명 존재해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공부할 게 없네? 그러면 좀 다른 것부터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입장을 바꿔서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적은 시험 범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1, 2등급을 견별시켜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시험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를 먼저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1등급 컷 여기를 볼 텐데 강동고의 경우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1등급 컷이 80.7점, 2등급이 54.7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1년 내내 통틀어서도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 초중반에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한정된 시험 범위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최대한의 변별을 내는 곳이 강동고등학교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넘어와서 이제 듣기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듣기의 경우는 케바케가 좀 심한 파트예요. 쉽게 말해서 학생 간에 평소에 듣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게 조금 심하게 구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듣기 공부를 열심히 했다 혹은 이제 중학교 때 듣기 공부를 꾸준히 하고 영어 듣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럼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평소에 듣기 공부하지 않아서 좀 낯설어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에게서는 약간의 불리함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을 말씀드리고 어휘가 정말 하이라이트예요. 강동고의 경우 우리 어머니 펜 있으시면은 여기 어휘 파트 동그라미 한번 크게 쳐주시고 별표 쳐주세요. 어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시험 범위의 경우 일단 부교재로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강동고는 1, 2, 3학년 내내 씁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1학기 중간 때는 데이 1에서 10으로 약 400개의 단어가 출제되고 1학기 기말의 경우는 누적으로 해가지고 11에서 20이 추가된 1에서 20에 약 800개의 단어를 봐요. 자, 우리 아이들과 가장 큰 부담 느끼는 게 뭐냐? 시험 범위가 시험을 보면 볼수록 이 범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단어도 틈틈이 외워야 된다? 아이들한테 없어서 일단 일정 관리에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험 범위에 있어서 가장 변수가 높은 곳은 어휘 파트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고 이제 출제 유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시험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총 39문항이고 작년 1학년 시험을 봐도 이 39, 30문제 후반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적지 않은 문항 때문에 타임 어택이 되게 중요한 시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보고 계시는 그 PPT에는 제가 한 문제당 몇 분을 써야 되는지 적어놨는데 대략 한 문제당 1분 10초를 써야 돼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 39문제를 단편적으로 다 한 문제에 1분 10초를 투자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항수와 어떤 시간을 생각했을 때는 결코 이게 시간을 많이 쓸 수 없는 시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항수 배점 여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객관식 기준으로 이 중간고사에 말씀드립니다. 객관식 기준으로 30문항이고 서술형 기준으로 9문항이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이 배점 어떻게 있냐? 30문항에서 총 60점이 나오고 9문항에서 총 40점이 나와요. 이거를 한 문제당 점수를 계산하자면요. 객관식의 경우 문항당 2점이 되고 서술형의 경우 문항당 약 4.5점이 돼요. 약 2.5배가 더 증가한다. 즉 다시 말해서 강동고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식을 잘 맞춰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서술형까지도 실점이 최대한 없어야 된다. 차라리 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작년 이제 제 그 정규반 때 얘들아 만약에 너네들이 객관식에서 좀 어려운 문제 한두 개 있다. 그럼 과감하게 버리고 서술형에 몰빵을 해라. 그래야 너네들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등급 확보를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서술에 대한 배점과 중요도가 그만큼 높은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등급 컷,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작년에 5등급제가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고, 이제 많은 학교에서 시험을 처음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첫 시험에서 이제 1등급 컷이 막 90점대 초중반인 학교도 있고, 강동구처럼 80점대 초중반인 학교가 있어요. 자, 전자인 90점대 초중반인 학교의 경우는 올해 시험 분명 어려워집니다. 작년에 첫 5등급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 변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살짝 안 잡혀 있으세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기준이 잡혔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 작년에 그 기준을 가지고 올해 시험을 대충 난이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럼 강동원은 어떠냐? 올해 작년이랑 똑같을 겁니다. 작년이랑 똑같던가 혹은 이 컷에서 플러스 2점 정도, 3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강동구 시험은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문항별로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어휘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기본적인 유형은 다 빈칸 유형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문장이 있고 빈칸이 뚫려 있는데 이 빈칸 같은 경우에 해석을 참고해서 우리 아이들이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 정답을 고르는 거. 요 정도는 다들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맞춰야 된다 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부터가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심화라고 적어놨어요. 자, 왜 그런 거냐? 일단은 아까 페이지랑 똑같죠. 근데 선지 구성 잠깐 볼게요. 자, 1번 variation, 2번 various, 3번 variety, 4번 vary, 5번 variable. 1번부터 5번까지 싹 다 v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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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y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 1번부터 5번 단어 싹 다 모두 변함, 다름이라는 이 맥락에서 바뀌지가 않아요. 틀린 건 뭐냐? 각각 선지의 품사들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저기 우리 학생이 있는데 비동사 다음에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거 잘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5번 variable이 아닌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품사를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틀리도록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일단 심한 문제가 나오고 자 변별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1등급과 2등급 학생을 가르기 위한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문장이 빈칸 뚫려 있고 해석돼 있어요. 그런데 1번부터 5번 선지까지의 품사이면 얘네들을 전치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치사라는 친구는 우리 한글에 없어요. 영어에만 있는 친구예요. 심지어 영어에서는 이 전치사를 가르칠 때 뭐 F라면 사과 이렇게 뜻으로 1대1 매칭시킨 게 아니라 이미지화를 시킵니다. 요런 이미지, 대충 이런 전치사는 요런 느낌의 이미지야 라면서 영어 국어에서도 이 전치사를 가르칠 때 이미지상에서 되게 추상적인 선지들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냐? 이 선지를 포함해서 수거를 통째로 외워줘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별표 하나가 되어 있죠. 우리 어머니들께서 받으신 프린트에는 제가 여기 간담회 오신 어머니들께 드리는 꿀팁이 하나 적혀 있어요. 자, 작년에 이제 강동구 1학년 전치사 수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린트에 보이시는 것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중간 때는 그렇게 출제되는구나 하고 넘겼는데 1학기 기말 때는 이렇게 출제가 되네? 그러면은 2학기 때 이렇게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다 제가 적중시켰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적어도 이 전치사 수거에 있어서는 실점을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강동구는 이렇게 출제가 됐고 올해 아마도 이렇게 출제가 될 것 같은 이유가 뭐냐? 제가 최근 학생들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1학년과 2학년 선생님이 바뀌시지가 않았다. 그러면 출제 유형과 기조가 웬만하면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수거뿐만 아니라 의미 변화 수거라는 게 있어요. 요게 또 우리 아이들 머리 아파하는 건데 자, 일단 이 빈칸에 들어갈 정답으로 로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로드가 무슨 뜻이냐? 막대기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라이트닝은 번개란 뜻이에요. 그럼 이걸 집어넣으면은 번개 막대기? 이게 뭔 뜻이지? 근데 라이트닝 로드라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피레침이라는 의미가 살짝 좀 바뀌어지는 수고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단어 간의 조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없게끔 그 수어를 통째로 외워야만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수거 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의어 반의어 유형 요거 역시 이제 강동구에서 자주 출제한 유형인데 요건 좀 이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출제를 하셔요. 이제 이 entail 수반하다는 뜻의 같은 뜻으로 1번 involve를 골라라 이런 유형 문제 하나 나오고 이제 exit
이런 출구라는 뜻의 반이어로 entrance, 입구라는 이런 단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부교재로 워드마스터 수능 2층을 쓴다 했잖아요. 거기 표제어로 좀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표제어만 대충 보고 공부한 게 아니라 짜잘짜잘한 유의어, 반의어까지 모두 학습해야만 이게 풀 수가 있다. 자, 더군다나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빈칸 같은 경우는 작년 1학년 기준으로 배점이 1.1점이에요. 근데 이 유의어 반의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올라간 1.3점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미세한 변화해도 그래도 이제 배점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학년 학생들한테 아직까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2학년부터 출제가 되는 맥락 추론 유형이에요. 약간 이제 비슷한 점은 이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해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뭘 해야 되냐? 읽고 나서 이 맥락에 맞는 단어를 1번부터 5번까지 골라야만 해요. 자, 근데 이 문항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안정적으로 1등급 맞던 학생들도 이 시험 문제 처음 보면은 살짝 당황해요. 이거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이거 약간 처음 보는 유형인데? 하면서 맞출지언정 시험지에 있어서 푸는 시간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일단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시켜야 되고, 실제 작년 제 수강생들은 1학년 기말 때부터 이 문항을 제가 리뷰 테스트랑 이제 단어 테스트 2회차에 넣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어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살짝 어머니들께서 지루하실까봐 제가 이 어휘가 왜 중요한지를 두 파트로 나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실전은 기세야 이런 말을 썼는데, 혹시 어머니들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보시면 이제 잘생긴 배우가 나와요. 이제 제가 배우를 잘 모르는데 남자 배우와 이제 과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과외하는 장면에서 여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살짝 멈칫하고 못 풀고 넘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딱 이제 팔을 잡고, 너 지금 시험 긴장했지? 너가 만약에 이거 수능에서 실전이었다면 너는 이 시험 완전히 망했다.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탁 하고 치고 가는 기세다. 그래서 실전은 기세야. 이런 말 하는데 완전히 강동구 시험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강동구 시험지를 보시면 첫 페이지에 왼쪽에 듣기가 있고 오른쪽에 어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여리잖아요. 시험이라는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어휘 문제를 열심히 푸는데 옆에서 누가 종이를 촥 하고 넘겨요. 그러면 그거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뭔 생각을 하냐? 첫 번째, 쟤 왜 빨리 풀지? 쟤 공부 열심히 했나? 두 번째 문제는, 내가 느리게 풀고 있나? 내가 틀린 게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첫 장부터 기세가 꺾여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객관식과 서술형에서 흐름이 완전 놓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 시험에 있어서 점수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페이지를 누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푸냐가 강동구 1등급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요소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로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 자, 두 번째입니다. 배점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몇 학년과 몇 학년 배점 차이가 그냥 1학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점에서 1.3점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0.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2학년 되잖아요. 어휘 문제 배점이 각각 1.8에서 1.9점 차이가 나요. 방금 그 1학년의 그 유의어 반이 그 0.2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0.7점에서 0.8점 차이가 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객관식 하나 틀린 걸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어휘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그 상태로 2학년 갔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학생들 2학년 때 1등급 절대로 못 받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워드마스터를 굉장히 빨리 돌려야 한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전범위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야 하는 게 현재 강동구 어휘 현 주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객관식의 경우 자, 약간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이제 강사마다 관점이 달라요. 근데 적어도 이제 강동구에서 작년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던 제 시선에서는 어머니들께서 객관식 큰 걱정 안 하셔도 좋겠어요. 자, 왜 그런 거냐? 쉽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고 객관식을 많이 트레이닝한다. 그러면은 실점은 최대한 덜합니다. 그럼 가장 변별이 된 것이 어디냐? 아까 보여드렸던 어휘랑 곧 보여드릴 서술형. 여기 두 개에서 변별이 되게 많이 돼요. 자, 그렇지만 그럼 객관식 준비는 그냥 중학교 때처럼 하면 되나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고등학교 된 만큼 암기 위주로 준비를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시험에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데 어휘 단위부터 변형해 보자면, 여기 작년 시험장 가족이 조금 심심할까봐 제가 재작년 시험장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24학년 1학기 중간이고 그 시험법에 해당되는 21학년도 모의고사예요. 여기 보시면 upcome이라는 단어 있거든요. 다가오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가오는이라는 뜻의 단어를 approaching 이렇게 유의어로 바꿔서 출제한다. 단어 단위의 짜잘짜잘한 부분부터 변형이 시작되고,
자, 그리고 이제 문장 단위 변형이 돼요. 이건 제가 흑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잠깐 칠판을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초록색 맥락이에요. 자, 제가 정말 가볍게 설명할게요. 초록색 맥락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노란색 맥락이 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 시간을 안 줘요. 초록색이 오고 노란색이 오면은 시간을 안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거 변형 어떻게 했냐? 노란색이 먼저 옵니다. 노란색이 먼저 오고 초록색이 와요. 그러면은 시간을 준다. 이렇게 해서 맥락 자체를 틀어버려요. 근데 그렇지만 지문에 있어서의 큰 흐름은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맥락 살짝 바꿀 수 있어도 시험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 이 정도의 변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암기 위주의 문항이 출제가 되지 않는다. 자, 우리 보통 이제 모의고사 보면은 이제 시험 범위로 변형이 되었을 때 암기로 딸딱하고 풀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순서 배열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학생이었을 때 시험 학원에서 어떤 걸 되게 좋냐? 그냥 지문에 마지막 문장만 달달달 외워줘요. 왜 그러면 이제 순서 문제 하나 정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강동문이 그게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아직 1학년에서는 이게 나온 적이 없는데 가장 최근에 25년 2학기 기말에서 2학년 시험 중에 순서 배열 문제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단순히 지문만 달달달 암기해서는 절대로 문제 접근조차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관식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동고의 경우 주관식이 되게 중요하다. 변별을 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의 경우는 이게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영어 장문부터 빈칸 채우기, 요약문, 실용문 요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시험마다 나오는 그 소수령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다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영어 장문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보기의 뜻을 여기 있는 단어 가지고 밑줄진 해석을 스스로 장문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문장을 외워서는 잘 푸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추가되는 순간 난이도가 매우 올라갑니다. 요 기출 문제에서는 주어진 표현을 한 번씩만 써라. 모두 한 번씩만 써라 해서 조건이 추가되었고 어떤 영작에서는 어형 변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문법 체계에 맞게끔 S를 붙이든지 스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어형 변화를 시켜라.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주요 구문, 쉽게 말해서 이제 관계대명사라든지 도치 구문, 강조 구문 이런 게 섞여 있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제 교재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 스텝업이라는 교재에 노란색으로 형광펜이 쳐진 부분이 모두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 교재를 가지고 서술형 부분만 잘 보고 그리고 이제 리뷰 테스트에 있는 영작을 좀 열심히 풀면은 나름대로 대비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경우 빈칸 채우기 유형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쉽습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여기 일단 발문을 보시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다음 글에서 정확히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지문 내용 잘 알고 있고 핵심 소재 알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냥 떠먹여주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학생들 입장에서는 쉬운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쉽다는 거는 다른 학생들 다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되면은 거의 이제 평균이 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험대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평균이 약간 0.5점에서 1점 사이 정도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 시험이에요. 학생들이 모두 다 잘 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절대로 좋아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약문 있으시죠? 여기 별표 한번 더 쳐도 돼요, 어머니들. 정말 중요합니다. 강동구 서술형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문을 읽고 빈칸에 들어가 학교에서 요약문 이렇게 출제해 주셔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걸 읽고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이 지문 안에서 찾아서 써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이 추가되면 머리가 아파진다. 그래서 단순한 단어 찾기도 어려운데 어형번화까지 추가되면은 우리 아이들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요. 자, 왜 그런 거냐? 자, 이게 분필했으니까 하나 적어볼게요. 그 1학년 시험도에서 여기 심한 게 있었는데 2학년 때 어떤 단어가 있었냐? 본문에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paradoxical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라는 뜻의 부사예요. 자, 요게 그 모의고사 본문에 나왔는데 그 학교에서 이 요약문에 들어갈 걸로는 어떤 단어를 넣게끔 했냐? 이 paradoxical이가 아니라 paradox를 넣게끔 했어요. 이게 뭔 뜻이냐? 요 단어의 파생형을 모른다? 그럼 틀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는 단순히 이 지문을 내용 잘 정리하고 소재 잘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 핵심 소재의 파생형까지 만약 핵심 소재가 명사다? 그러면 그 단어의 부사형이 뭐고 동사형이 뭐고 형용사형이 뭔지 이것까지 모두 정리해야만 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은데 대비하는 데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학원 선생님들 모두 다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제 잠깐의 자랑하자면 뒤에서 어머님들이 요 교재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재 모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제가 이걸 런치를 생각보다 짧게 했어요. 왜냐면 작년 2학기 때부터 이걸 시작했는데 짧은 기간에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걸로 등 많이 봤다. 이게 정말 쌤의 시그니처 교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요약문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실용은 요걸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게 아니고 교과서에서 출제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따로 주십니다. 공부할 게 많은데 또 하나 더 던져주셔요. 근데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실생활 쓰는 표현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쉽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왔어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헬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걱정한 부분이 뭐냐?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시중에 있는 어떤 자료에서도 이 실용문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애먹었던 게 관련해서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 학원 연구실에서 조교진들이랑 밤새 이제 얘기를 하고 문제를 만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다행히 이제 작년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중을 해가지고 잘 맞췄는데 이 문제가 더 푸는 데는 어렵지가 않지만 우리 아이들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 증대시켜요. 나 실용문 이거 이렇게만 공부해 괜찮나? 그냥 이거 어디 또 인터넷 돌아다니는 자료로 공부했는데 이걸로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또 이제 막상 시험 문제를 보면은 그 불안감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쓰는 데 있어서 겁을 먹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난이도 변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건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동구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세 번째로 이제 왜 이제 어머니들께서 제 수업을 선택하셔야 되는지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단 1년 만에 저는 강동구 영어의 대세가 되었어요. 제가 이 날짜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요 가게 나와서 요 강의실이에요, 심지어. 요 강의실 처음으로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10일에 10명으로 시작했던 수업이 정말 열심히 이제 학생들 끌고 자료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 50명으로 수강이 되었어요. 작년 기준 강동구 영어 최다 수강생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강동구 런칭 첫 해 만에 영어 전교 1등을 비롯해서 1등급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런칭 첫 해 영어 전교 1등 이렇게 했는데 사실 첫 해만이 아니고 첫 시험 만에 1등급 전교 1등을 배출했어요. 이 학생이 전까지는 2등급에서 조금 벗어나기 힘들었는데 제가 학생들마다 이 친구에도 영어에 기본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하면 잘 되겠지 싶었는데 감사히도 이 친구가 잘 따라준 덕분에 전교 1등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카카오톡 보시면은 요 밑에 3등, 4등 다 가게 이렇게 돼 있죠. 요 시험 때는 그 2학년 애들이었는데 1등급 정원이 10명이었어요. 그중 3명이 제 수업에 들었습니다. 1등급 3명 중 1명이 선택한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오직 강동구만을 위한 수업과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준비했어요. 오직 강동구만입니다. 다른 학교 안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와 강동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만족하는 수업이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전에 있던 학원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에 학원에서 아이들 같이 잘했다라고 들었던 이 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오직 강동구만을 위한 컨텐츠예요. 강동구만을 위해 준비했고 시중에 있는 자료 거의 안 씁니다. 쓰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막판에 쌤 주신 거 문제 다 풀었어요. 더 주세요. 그럴 경우에 이제 준비할게 해서 주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웬만하면 이런 시험 대비 컨텐츠라든지 직접 보충 컨텐츠 강동구 전담 강사인 저와 그리고 강동구 전담 컨텐츠원 그렇게 함께 다 같이 만듭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교재 설명드리면은 스텝업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분석본이라 해서 어법과 어휘 그리고 서술형까지 모두 정리를 했고 스텝 바이 스텝은 주관식 워크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디북 요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이즈도 되게 작아요. 핸디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수업 공개되다 보니 좀 내용 정리할 게 많아서 큰 종이를 사용했지만 핸디북 같은 경우 이렇게 작게 우리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 정리와 함께 지문에 대한 일러스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지문 내용이 조금 어려워도 이걸 먼저 보고 들어가는 순간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내용을 좀 더 마지막에 간단하게 다듬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 등반이요 유의어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모두 싹 다 정리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마지막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강동구 비밀 노트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수업 준비할 때 그 한 필기들, 그 이제 수업 준비할 때 했던 사고 과정들 모두 다 적어놓은 이제 주간 복습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전 보충 컨텐츠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파일 스텝이라서 출제 유형을 모두 정리했어요.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모두,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뺐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딱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동영 모의고사 이거 준비 엄청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강동구 그 시험 양식이 정말 똑같고 폰트, 글자 크기 모두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보충 날에 실제로 이제 시험 시간이 50분 그대로 재고 엄격한 분위기에서 휴대폰도 다 빼서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실전이랑 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런 동영 모의고사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이 세미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상위권 아이들의 어떤 니즈가 좀 살짝 담겨 있어요. 쌤, 이거 너무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약간 더 어려운 버전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저는 하나만 안 만들어줘요. 무조건 이제 2개, 3개 이렇게 더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미 모의고사도 잘 돼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사이클이라 불려요. 저는 1학기, 중간, 1학기 이렇게 시험하는 사이클이라 부르는데, 한 사이클에서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이런 모의고사 종류가 4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의고사, 풀 모의고사 4종류지 사실상 이제 매주 리뷰 테스트 보는데 그거 이제 강동구 화프 모의고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괜찮아요. 자, 그리고 우솔서점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컨텐츠예요. 제가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들어서 이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은 득을 받습니다. 나가실 때 한 번쯤 꼭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메모란만 남겨놨는데, 올해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주요 소재 단어에 대해서 파생형까지 모두 다 정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저만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사실 이거 그냥 가볍게 넘겨요. 어느 학원이나 다 똑같잖아요. 뭐 학생 개별 카드 만들고 뭐 어머니께 문자하고 이제 다 한다. 이거는 어느 학원이 다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관리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자, 강동구 우솔루션 클리닉이에요. 매주 저와 직접 1대1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이 학생이 만약에 수업 때 그런 아이들 가끔 있어요. 정말 소심해가지고 이제 질문 하나 하는 거 내가 겁먹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도 여기 와서는 이제 주말에 아이들이 잘 안 올 시간대 와서 이제 1대1로 해서 쌤 저 이런 부분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쌤 저 중학교 때 이 부분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 정리해 줍니다. 빈틈이 있으면 꽉 메워주는 클리닉이 요 우솔루션 클리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학습 플래너도 있죠. 제가 이 시스템도 올해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요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학습 플래너도 이제 저와 제 전담 조교진들이 모두 관리와 검토를 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제가 여기 파트 준비한다고 정말 많은 머리 썼고 인력도 구축을 했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비고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영어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습도 가르칩니다. 이 파트인데 학습 플래너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고, 자, 그리고 명문대 조교진들 요거 함께 매주 직접 클리닉 검사해요. 근데 단순히 너 이제 공부했네? 이제 시간 기록했네? 끝!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과목 비율로 학생 성적까지 종합해서 고려합니다. 제가 이제 첫 정규반 때는 학생들한테 전과목 시험 점수를 적게 해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까지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 전담 조교진한테 다 숙지시켜요. 이 학생은 국어랑 수학이 좀 부족하니 영어보다는 국어 수학에 살짝 더 투자해라. 약간 이렇게 조교들한테 가이드라인 다 제시합니다. 그래가지고 학생 성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플랜을 쓰게 해주고, 당연히 이제 이 플래너 쓴 만큼 보상이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는 이 하얀 색깔을 줘요. 근데 한 달 잘 썼어?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색깔도 예쁘고 이제 그 외면이 고급진, 여기 실제 여기 2,000원 정도 더 비싸요. 근데 그래도 우리 애들 이런 거 좀 좋아지고, 심지어 남자애들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보상 시스템을 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외적 동기를 통해서 학습의 의욕을 자극시킬 수 있도록 이런 플래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도입했냐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서울에 대학 들어가서, 제가 지방 출신이거든요. 이제 항상 지방의 어떤 그 효도 1순위는 대학을 서울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입학했을 때 무조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고등학생 했으니까 서울로 대학 가고 효도해야지 이러는데, 이런 마음 일주일 이상 가지 못해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와 제 조교진들 그리고 각인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1학년 때 이 자기주도 학습력 요거 하나만을 꽉 잡고 가자.
설령 이제 우리 학생이 제 수업을 마음에 안 들어도 이 학원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자기 중에 학생 하나만큼은 꼭 가져가서 입시에만큼은 성공을 하게끔 도와주자. 그래서 이런 학습 관련 시스템을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예비고일은 반드시 필수예요. 2학년의 경우 이미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막 강제를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은 약간 뭐 죄송스러울 수 있다는 표현이 어색하지만 네, 필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남다른 출발할 수 있도록 선행반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추운 날씨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특기가 있으셔야겠죠? 제가 이 자료를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불구하고 자, 이렇게 첫 수업은 제가 무료를 진행합니다. 선행반 첫 수업 무료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일단 목요일만 우선 선행반을 개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월요일에 2학년 수업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애는 월요일 반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명회 1시간 전에 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원장님, 이게 약간 비상인데 목요일 어머님 혜택이 있다. 월요일 반 신청하는 어머님 혜택이 없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3월 정규 내신 신청하시면 10% 할인해드려라. 그럼 저도 오케이, 좋겠다. 알겠다. 이렇게 해서 3월 그 월요일 신청하신 분들 어머니 한해서만 10%, 이 모두 월요일만 하시면 10% 할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선행반 첫 주 수업 무료, 그리고 3월 내신 첫 주 다 10%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선행반 때 어떤 수업을 하냐? 많이 안 해요. 사실 3주밖에 안 되는데 뭘 거창해서 애들 성적을 올린다? 이거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제가 딱 잘라 말해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는 못해도 적게인 거 확실하게 알려줘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동고의 이제 1학기 중간 시험 같은 경우 시험 범위가 대략 1에서 10이에요. 여기까지는 할 만합니다. 1에서 10은 솔직히 시험 범위가 들어와도 할 만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보고 제 수강생의 목표는 단순히 잘 본 게 아니라 10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반 때 1에서 10을 못해도 1회독에서 2회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교시 때 25년 3월 모의고사 주요 지문 분석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많고 많은 모의고사 중에서 왜 25년 3월 모의고사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당해년도 3월 모의고사와 작년도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23년 3월, 25년 3월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3월 24일로 이제 3월 모의고사 계획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수업할 게 없네? 그러면 그때 이제 전년도 모의고사를 수업을 씁니다. 물론 이제 살짝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때 모의고사 난이도도 굉장히 적절하고 소재도 괜찮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 아이들이 고1 모의고사 지문을 접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모의고사다라고 싶어서 25년 3월 모의고사 이렇게 가져왔고 3교시 때는 제가 요양문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 3월 모의고사의 주요 지문에 대한 요양문 문제를 싹 다 만들고 그리고 중요 어휘에 대한 파생형까지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수업을 총 3회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5번째로 이제 질문 시간 항상 이제 제가 설명회 때마다 간담회 때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질문을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많이 이제 받아왔던 질문들 그것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왔어요. 이제 중3에서 예비고일로 넘어가는 어머니들께서 아니 선생님 주1회 수업으로 내신 준비 되나요? 우리 이제 중학생 때 막 주2회에도 막 공부를 지지도 안 했는데 이게 될까요? 이런 어머니들 꼭 계세요. 됩니다. 근데 제안했어요. 강동고 학생도요. 자,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강동고의 경우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1회 수업으로도 충분히 내신 대비가 가능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주2회 수업은 아이들의 어떤 학원 일정 조율에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제 학원에 이제 사실 많이 가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학원은 서포터 역할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 직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은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2회 수업은 학생의 일정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타과목 학습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1회가 강동고 학생에서는 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을 빠져야 하는데 해당 주 수업을 못 듣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뒤에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각인 영어에 있는 모든 강의, 대부분의 강의실에는 저렇게 영상 장비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빠지더라도 고화질의 촬영 장비를 통한 영상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따라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지각이나 결석 이렇게 뭐 필치 못하게 수업을 빠진 학생들에게는 영상 강의 제공하지만 필기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때까지 들어라 그리고 이제 검사를 꼭 받아라 등의 약간 관리가 좀 동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어머니가 다 동감하실 거예요. 당연히 영상 강의보다는 현장 강의의 어떤 몰입감과 밀도가 더 높습니다.
절대 영상 강의에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상 강의를 주되 좀 더 현장에 있는 관리 시스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추가적인 관리가 따라간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이후 내신 정규반은 언제 개강이 되나요? 자,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월요일 같은 경우는 3월 2일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임시공휴일 요걸 알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등학생 되는 순간은 뭐 빨간 날은 일요일밖에 없어요. 사실 그 일요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저는 이날 안 쉬고 개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내신 준비 들어가고 6시 30분부터 10시 이렇게 수업이 되고 목요일 같은 경우 3월 5일 했는데 6시에 개강이 돼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 수업 시작 시간이 조금 상이하다. 이 부분 조금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1회로 필수 클리닉 반드시 오셔야 돼요. 자, 이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걸 해야 되냐? 이제 클리닉 자료에 있어서 그 주에 공부했던 거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복습할 수 있게끔 클리닉 자료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단어 테스트 2회차가 준비되어 있어요. 1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수업 시작 전에 리뷰 테스트, 강동구 학부모교사를 통해서 이제 단어 테스트 1회차를 보고 단어 테스트 2회차를 이때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강동구 영어를 준비하는 강사들 중에서 단어 테스트를 가장 빡세게 봐요.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보는 시험 문제 몇 개냐? 200개예요. 한 달에 몇 개냐? 800개입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남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잘 따는 학생들은 단어에서 실점이 거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빠르게 쓸 풀고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기세 딱 치고 나가고 주관식까지 다 잘 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Q&A 시간 당연히 있을 거고 어머님들께 이제 한 가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있어서 제일 일단 컸던 게 어머님들의 어떤 학생들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 고등학교부터가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대학 입시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어도 다른 과목에서는 이제 다 이제 플랜 시스템을 통해 관리를 하겠지만 영어만큼은 어머니께서 절대 신경 쓰지 않도록 각인영 우수쌤 보냈더니 알아서 다 잘해주신다. 영어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잘 듣고 있고 성적도 오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1년 강동구를 위해서 1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내신 마무리되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정말 열심히 같이 학생들과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동구 내신영어 대표 강사 이우설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선생님께서 이제 그 강동구 수학대에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안 가고 이제 수학 끝날 때까지 저기 로비에 앉아 있을 테니까 편하게 이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그 제 전용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치우지 않고 남겨 있을 테니 혹시 자료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